안녕하세요. 미소교회 민경재 목사입니다. 주사부 안성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개방이냐 격리냐 그것이 문제로다. 제가 먼저 좀 봤더니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개방해야 되냐 이제 격리해야 되냐 그 문제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얼뜻 생각났던 게 소록도입니다. 그건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 나병 환자들. 재작년에 제가 소록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드리는 그 집회에 강사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나병 환자들 엄청 많았었죠. 몇천 명이 되었었는데, 전국에서 나병 환자가 잡히면은 무조건 소록도로 보냈던, 그 격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권 문제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저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것. 우리 코로나 때도 그랬죠. 격리했죠. 근데 알코올 중독자도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개방해야 되는가, 이것은 본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인지 오늘 소장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에 개방이 원칙이냐, 격리가 원칙이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왜 사회와 격리를 해야 하는가?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사회에는 술이 있고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알코올 중독자는 어느 누구도 술을 못 마시게 할 수 없으므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술을 구할 수 없는 인간과 멀리 떨어진 궁벽한 곳에 격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인가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한때 악명 높았던 남양정신병원 등 알코올 중독 치료기관들이 인가를 피해 한적한 곳에 둥지를 틀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은 근래에 공포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술을 제조 판매해 많은 수익을 올린 주류업자들이 과도한 음주로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양산이 되자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그들의 이익단체인 주류공업협회에서 당시 400억이라는 거금을 출자하여 여의도에 음주문화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협회는 유관기관인 세무기관의 퇴직자들의 친목단체인 세우회가 건립한 여의도의 세우회관 4층 정관을 임대하여 알코올 중독 치료 재활 등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산으로 옮겨가 치료기관인 알코올 중독 전문 정신병원인 카푸 성모병원까지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시작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출생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임원 대부분이 퇴직 세무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문 분야는 금주와는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류공업협회는 술을 팔아야 수익이 발생하는 업자들의 이익단체인데, 그곳에서 하는 일은 술을 적당히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술을 끊으라는 것에 치중하는 것처럼 비추어지자 결국 우여곡절 끝에 천주교 서울대교구로 운영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설립한 카푸 성모병원 외에 부서 치료기관이 서울에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 다 제가 상당 기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모두 다 주택가에 있는 시설로, 남성 전용 시설과 여성 전용 시설로 그곳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격리하지 않은 개방시설을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에 설치한다는 것은 중독자들이 언제든지 술을 마실 수 있게 음주를 조성한다는 이유를 들여 강렬 반대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반대도 심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설득으로 두 곳의 남성시설인 감나무집과 여성시설인 향나무집이 자리를 잡고 치료와 재활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중독자들이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 집단이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성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이등병 계급장을 달아주면 어리버리한 이등병 짓을 하고, 못 배운 사람이라도 상병이나 병장 계급장을 달아주면 그 계급에 얼마나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군이라는 제복과 계급사회라는 특성 때문이 아닐까요? 예비군 훈련에 나타나는 특이한 3대 증상이 있습니다. 정신교육 시간이면 모두 하나같이 꼬박꼬박 졸고, 군화끈을 풀어 헤치고 질질 끌며 다니고,
쉬는 시간이면 양집하는 곳에 모여 앉아 동전으로 짤짤이를 합니다. 사회 고위층에 있는 사람도 회사 사장도 의사도 변호사도 대학 교수도 모두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것도 제복의 영향이 아닐까요? 정신병동도 이와 유사합니다. 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도 환희를 입혀놓으면 다 똑같은 환자가 됩니다. 입원하면 제일 먼저 환희로 병복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의 질서 유지를 위해 엄한 규칙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일반 병실이 환자가 아니라 술에 취해 살아온 알코올 중독자들은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인간 망나니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간호사들을 보조하는 보호사들도 젊고 힘께나 쓰는 소위 무술 유단자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리하여 군대와 같은 계급이 저절로 생겨났습니다. 군대와 같이 짬밥이라고 해서 입원 순서에 따라 서열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병실마다 또 병원마다 대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법입니다. 창문마다 설치된 철장의 폐쇄성, 그리고 군대보다 엄혹한 억압 등으로 그들의 의식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담도 교육도 없는 상태에서 원장에게 잘 보여야 퇴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환자들은 해진 시간이면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퇴원하면 술을 꼭 먹겠습니다. 하고 앵무새같이 되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다른 소리를 합니다. 보호자가 면회를 오면 잘못했노라고 퇴원만 시켜주면 다시는 술 안 먹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빌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걸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원장에게 이야기하면 원장들의 답은 한결같습니다.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일반 질병의 경우에는 완치를 장담하여 의사가 퇴원을 종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신병의 경우에는 이와는 달리 언제든지 재발이 가능한 질병의 특성 때문에 완치 판정을 할 수 없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런 약속에 속았던가요. 그래서 환자가 퇴원을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못하고 병원 치료비를 준비해 와서 다음 주에 퇴원시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지켜질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환자들 사이에는 퇴원 보따리 12보도 더 쌓아 퇴원한다는 얘기가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독이 올라 말합니다. 어디 두고 보자. 내가 결심했을 때 기분 좋게 퇴원시켜주면 술을 딱 끊을 텐데 내 말을 무시해. 이제 나가면 바로 술을 먹을 거야 하고 분노에 치를 떱니다. 이런 환자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는 의사는 말합니다. 기분 좋으면 술을 끊고 기분 나쁘면 술을 마시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술을 끊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루에도 기분 상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끝없는 재발에 지친 환자 보호자는 나중에 환자의 회복에는 관심조차 없어집니다. 그래야 어디 깊숙한 외진 곳에 격리 시설을 찾게 되고 그곳에서 치료가 되면 더 좋고 안 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썽 많고 골치덩이인 남편이 집에 없어만 주면 만족입니다. 그래야 한때 금주 기도원에서 비리와 폭력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보도되어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보도를 한 방송국에 전화가 빗발쳤다고 보도를 담당한 PD가 나중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고. 자기 남편을 그곳에 보내겠다고.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런 곳에 사랑하는 가족을 어떻게 보내겠느냐는 물음에 그들은 대답을 했답니다. 내 남편과 같은 사람과 이혼만 같이 살아보라고. 그러면 우리 사정을 충분히 알 것이라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환자의 마음에는 피망상과 분노와 원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정직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술을 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또 실천해온 단주자들의 요구가 배치되는 치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신병원도 모자라 금주 기도원 생활까지 경험한 저는 알코올 중독 치료에는 교육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 폐쇄가 아닌 개방된 시설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